또 밥솥을 열 때, 병뚜껑을 딸 때 예전 같지가 않고,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거하고 대수롭게 넘어가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우리 몸에 보내는 초기 신호와 언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헷갈리기 쉬운 질환들이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오랫동안 관절을 사용하면서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라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가 면역 질환인데 한 가지죠. 그래서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면역의 과반응으로 인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또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전신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절에 보면 관절 사이에 연골도 있고 관절을 감싸고 있는 활액막이 있고 또 관절낭이 있는데, 이렇게 관절을 이루고 있는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고 이제 활액막이 부으면서 통증도 생기고 그러한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만성 염증이 나타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 가지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환자분의 통증의 양상, 그리고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여러 질환들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초기 증상들이 있는데요.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반적인 관절염과 초기 증상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런 특징들이 있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뻣뻣한 증상이 보통 1시간 이상 지속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좀 더 시사하고,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뻣뻣한 증상이 30분 이내로 짧게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이 시간만 갖고 구별하기는 어렵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관절의 염증이나 통증이 야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손가락이나 손목이나 발가락과 같은 작은 관절에 염증이 잘 나타나는 것이 또 특징이기 때문에 관절이 붓고 아프고 뻣뻣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몸을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피곤하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암은 아닌지 의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몸 안에 염증이 지속되면서 칼로리를 소모하고 그러면서 피로감이 나타나고 또 체중도 감소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손가락 통증 부위가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주로 손가락 가운데 마디나 아니면은 주수지 관절이라고 해서 손바닥에서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그 관절 부위에 염증이 잘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손가락 끝마디에 염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 끝마디도 나타나고 가운데 마디에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5가지 증상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을 해서 검사를 정확히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 또 조기에 치료를 놓쳤을 경우에는 사용 후 1년에서 2년 내에 관절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병원에 검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손가락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손가락이 붓고 아프고 또 뻣뻣한 증상이 나타나서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건강검진을 했는데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와서 류마티스 검사를 권유를 받고 내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손가락 마디 한마디가 계속 붓고 아파서 내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손가락도 아프지만 턱관절도 아프고 안 아프던 관절이 양쪽으로 아픈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아닌지 그 의심을 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서 류마티스 내과에서 검사를 받게 되시면
일단은 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염증 수치나 류마티스 인자나 하으CCP 항체, 또 하맥 항체 검사, 또 그 외에 다른 류마티스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수행된 여러 항체 검사와 또 기본적인 간 수치나 또 코파 수치, 균열 수치 등을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류마티스 질환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치상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는 관절은 괜찮은지, 뼈 모양은 상하지 않는지, 뼈에 미란 소변은 없는지 여러 가지들을 이제 관찰을 하게 되고, 또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는 관절의 염증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염증은 있는지 등을 판별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유전적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 흡연이나 스트레스 그런 게 이제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런 자가면 질환의 발병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너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금식을 한다든지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몸에 무리가 가고 또 몸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의 활성도가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서 극단적인 방법은 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주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식이 조절을 잘 하고 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천천히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스테로이드를 줄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줄여가면서 체중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 조기 치료를 통해서 관절 변형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특히 무릎과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더 심해지면서 걷는 것도 불편해지고 또 허리 통증 같은 척추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 자세의 균형이 깨지면서 다른 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관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수프라퀘인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주로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손의 사용을 좀 줄이고, 이렇게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염증 치료를 빨리 하고 관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드신다든지 해서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